여러분, 혹시 집안에 무심코 놓아둔 식물이 불운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집안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키우는 식물들이 때로는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풍수지리학에서 말하는 불행을 가져오는 식물들,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저 미신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까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각각의 식물들은 고유한 특성과 상징을 지니고 있어 집안의 에너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정 식물들은 집안이나 마당에 두었을 때 불운이나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믿음은 오랜 시간 동안 전해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이 집안의 기운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 가족 구성원의 건강, 재물운,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식물들을 집안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풍수지리학적인 경고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죽거나 시든 식물이나 나무. 집안에 죽거나 시든 식물을 두는 것은 풍수지리학에서 매우 나쁜 징조로 여겨집니다. 이들 식물은 생기를 잃은 상태로 죽음과 쇠퇴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식물이 집안에 있으면 가정의 기운이 떨어지고 건강과 재물운이 악화된다고 믿습니다. 식물의 생명력이 집안의 기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믿음은 오랜 역사에 걸쳐 이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중국에서는 황제가 병에 걸렸을 때 궁궐의 정원에 있는 식물들이 시들어버리는 것을 재앙의 전조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죽거나 시든 식물은 미생물의 번식지로 작용할 수 있어 집안의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들을 즉시 제거하고 새로운 생명력 있는 식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키가 큰 관엽식물. 키가 큰 관엽식물은 그 크기와 모양 때문에 풍수지리학에서 주의해야 할 식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식물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며 집안의 에너지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안의 출입구나 창문 근처에 키가 큰 식물이 있을 경우 긍정적인 에너지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식물이 집안에 너무 많이 있을 경우 가정의 구성원 간에 불화가 생길 수 있다는 믿음도 있습니다. 황실에서는 큰 나무나 식물이 궁전 주변에 많이 심어졌습니다. 이는 왕조의 번영을 상징하는 동시에 외부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물들이 잘못 배치되면 오히려 황제를 고립시키거나 궁전의 기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큰 식물을 집안에 들이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이는 풍수지리의 원칙 중 하나로 공간의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원칙은 현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큰 식물들이 집안의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시각적 부담을 주어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안개꽃. 안개꽃은 작은 꽃이 무리지어 피어나는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하지만 풍수지리학에서는 이 식물이 음기가 아주 강한 꽃으로 불운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안개꽃의 꽃말은 감사와 영원한 사랑 등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름처럼 안개는 종종 흐릿하고 불확실한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집안에 안개꽃을 두면 불확실한 상황이나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안개꽃이 가습 효과가 있다는 오해가 있는데 실제로는 집안의 습도를 크게 조절하지 못합니다. 안개꽃을 많이 두면 공기가 답답해질 수 있으며 이는 기분을 가라앉게 만들고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은행나무. 은행나무는 오래된 나무로서 많은 문화에서 길조로 여겨지지만 풍수지리학에서는 아주 음기를 강하게 내뿜는 나무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집 주변에 은행나무를 심을 경우 그 열매가 떨어지면서 악취를 풍길 수 있어 가정의 기운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은행나무의 열매는 냄새가 강하고
이로 인해 집안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은행나무의 잎이 떨어지면서 집 주변을 어지럽히기 쉽습니다. 이는 집안에 정돈된 기운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은행나무는 주로 사찰이나 고대 도시의 중심부에 심어져 있었는데, 이는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함부로 집안에 들여서는 안 된다는 믿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5. 집 마당의 지붕보다 더 높은 과실나무. 마지막으로, 집 마당에 지붕보다 더 높은 과실나무를 두는 것은 풍수지리학에서 특히 피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 원칙은 고대 중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집의 주인이 그 나무에 의해 가려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집안의 운세가 나무에 가려져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가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높은 과실나무는 또한 집안의 기운을 압도할 수 있으며 과도한 그늘을 만들어 집안의 밝은 에너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안의 건강과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명나라 시대에는 집 마당에 있는 나무가 지붕보다 높아지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으며, 이는 왕조의 번영과 연결된 중요한 원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오늘은 풍수지리학에서 불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여겨지는 나무와 식물들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죽거나 시든 식물, 키가 큰 관엽식물, 안개꽃, 은행나무, 지붕보다 높은 과실나무 등은 집안의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고 불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과학적 관점에서도 이러한 식물들은 우리의 심리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식물들을 잘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집안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죽은 식물은 즉시 치우고 키가 너무 큰 식물은 적절히 가지치기 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개꽃이나 은행나무는 가급적 집안에 두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과실나무는 그 높이를 조절해 집안의 기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집안 환경을 정돈하는 것이 정신적 안정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풍수지리학의 원칙을 실생활에 적용함으로써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풍수지리학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환경을 정돈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도 이 원칙을 적용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혹시 집안에서 풍수지리학적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